주간 세계 테러 동향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홍콩 소식입니다. 7월 30일 홍콩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발효 이래 최초 기소된 남성에게 테러, 분리, 독립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동 재판이 유사 혐의자 76명의 형량을 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리 독립, 국가 전복, 테러, 외국 세력 결탁 등 4가지 범죄의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8월 7일 도쿄도 세타 가야구를 운행 중이던 오다큐선 전철 안에서 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한 남성이 승객들을 향해 묻지마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 더 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는 퇴근길로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이 다수였는데 A씨는 그중 20대인 피해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리, 등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열차 안에 있던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8월 9일 무장조직 탈레반이 미군 철수 후 아프간 장악에 나선 가운데 쿤두즈 아래에 위치한 6번째 주도 사망간주의 주도인 아이바크가 함락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탈레반은 나흘 만에 림느주주의 주도인 라잔즈, 주주잔주 주도인 쉐베르간, 사베폴주 주도인 사레폴, 쿤두주주 주도인 쿤두즈, 타카루주 주도인 탈로칸 등 6개 주도를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경 근처 남서부 림누주의 자란즈를 제외하면 북부 주도 5곳을 차지한 셈입니다. 북방 점령이 아프간 정부의 생존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군이 이곳을 지켜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북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는 90년대 무장 통치에 가장 강력한 저항을 보였던 반탈레반 거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몇몇 민병대가 이곳에서 발생했고 대규모 군대가 모집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부 장악은 탈레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쿤두즈는 한때 탈레반의 북부 거점으로 탈레반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탈레반은 현재 남부에서도 칸다하르주 주도인 칸다하르와 헬만드 주도 라슈카르가를 장악하기 위해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미군이 아프간에 들어오자 반탈레반 무장 봉기를 일으킨 파슈툰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칸다하르는 전통적인 탈레반의 거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먼저 시리아 소식입니다. 8월 7일 북서부 이들립주 말라트 알루만 마을 외곽에서 수니타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 잔당의 공격으로 친정부 전투 요원 6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정부군 측의 반격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IS 잔당 4명도 사망했습니다. 과거 IS는 시리아, 이집트를 거점으로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나 2019년 3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군의 공격으로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IS 잔당은 여전히 내전 중인 시리아 곳곳에서 압리학하며 테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서부 이들립 지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맞서는 반군의 거점이자 IS를 비롯 극단주의 세력의 본거지입니다.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IS 잔당과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 중 상당수가 반군에 유입됐으며 현재는 반군의 주력이 극단주의 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8월 7일 헤즈볼라가 전날 이스라엘 북부 살림 지역을 향해 로켓포 19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16발이 국경을 넘어와
10발은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에 요격됐고 6발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터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국경 쪽에 대포 40여 발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례적인 성명을 통해 공격 배후를 자처하면서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15년 만에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헤즈볼라가 직접 공격 배후를 자처한 것은 2006년 8월 레바논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난 5일 전투기까지 동원해 레바논을 공습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양측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날선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물밑 전쟁인 그림자 전쟁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번 헤즈볼라의 공격이 극우 성향의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의 저항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앙수 관계이며 이스라엘은 1982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PLO 잔당을 축출한다는 명목으로 레바논을 침공해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습니다. 2006년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했다면서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34일간의 전쟁으로 레바논에서 1200명이, 이스라엘에서 16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말리 소식입니다. 8월 9일 니제르와 접경한 말리 가오 지역의 세계 마을인 카루, 와타구나, 다우 테케프트를 지하디스크, 즉 이슬람 성전주의자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에 민간인 5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하디스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급습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며 마을 주민들을 학살했고 약탈하며 소들을 빼앗았다고 전했습니다.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과 IS와 연계한 무장 단체들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사헬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인접국 부르키나파소에서도 군인 12명이 지하디스트들의 매복 공격으로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면서 이들 사헬 지역 국가의 위태로운 안보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다음은 차드 소식입니다. 8월 5일 차드 호수 레이크 차드 지역에서 4, 5일 사이에 보코하람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아 최소 24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차드에서는 극단 세력을 보코하람으로 통칭합니다. 레이크 차드 지역은 호수가 늪지가 있는 광대한 지역으로 니제르, 카메룬 등과 접해 있습니다. 보코하람과 그와 경쟁 관계인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구 ISWAP 소속 지하디스트들이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수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을 공격해왔습니다. ISWAP는 이슬람 국가 IS의 충성을 맹세하며 분열되기 전 보코하람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ISWAP는 보코하람이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한 종교적 이념적 불일치로 인해 분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루안다, 모잠비크 소식입니다. 8월 9일 루안다와 모잠비크 합동군이 모잠비크 북부 카두 델가두 지역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지난 1년간 장악하고 있던 전략적 항구인 모킴보와 다프라이아를 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군 7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모잠비크와 루안다군은 합동작전으로 반군을 퇴각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에 따라 모킴보와 다프라이아 항만을 비롯해 공공 및 사립 건물에 대한 통제력이 회복됐습니다. 이슬람 반군 100여 명은 지난 3월 모킴보와 다프라이아를 거점으로 북쪽 200억 달러, 약 23조 원 규모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지에 인접한 8마를 공격했습니다. 천연가스 사업을 주도한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토탈은 이 때문에 직원을 철수했고 사업을 1년간 중단함에 따라 기반 시설을 짓던 대우건설의 공정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카두벨 가두에서 준동한 이슬람 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3,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피난민 80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난달 1,000명 규모의 모잠비크에 파견된 루안다 군경의 주요 전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이슬람 반군들이 이후 게릴라전을 벌일 수 있다면서 합동군의 시골 지역 장악이 작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7일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3월 애틀란타 총기 난사로 한인 4명을 포함 총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애런 롱 22세에 대해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타 혐의에 대해서는 35년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한인 4명에 대한 살해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 구형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8월 2일 행정부는 자국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나 비정부 기구, NGO, 언론사 등을 위해 협력해온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새로운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자국군 철수 완료를 앞두고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노출된 아프간인 협조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유럽, 러시아, 벨라루시 소식입니다. 8월 6일 동유럽의 옛 소련 국가인 벨라루스가 유럽연합, EU 국가들과 이라크 출신 등의 이민자들을 이웃 국가들에게 강제로 들여보내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폴란드 내무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에 벨라루스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이용해 EU와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는 이주민을 살아있는 무기로 이용했다면서 최근 이주민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로이터에 지난 4일 밤에서 5일 사이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에서 이라크인 등으로 구성된 총 134명의 두 이주민 그룹을 적발해 구금했습니다. 최근 몇 주 리투아니아에서도 벨라루스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벨라루스에 가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이민자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들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벨라루스를 거쳐 리투아니아로 들어온 이라크 출신 등의 이민자는 약 4,090명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불법 이민자 증가 증상이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연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소식입니다. 8월 11일 마크롱 대통령의 헬스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전국 백신 접종 센터와 약국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2일 이후에만 22곳의 백신 접종 센터와 약국이 공격을 받았고 또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만 60건에 달합니다. 시위대는 벽에 백신은 새로운 대량 학살이라는 문구를 적은 채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헬스 패스 제도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사람들, 안티백서, 즉 백신 반대론자, 음모론자들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헬스패스란 프랑스에서 술집, 식당, 50인 이상의 문화 장소, 장거리 여행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 테러 동향, G맨의 인보이였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